모차르트를 연주하면 너와 결혼해주겠다. 한 거지 한국인에게 소리친 백인 여백만장자. 그러나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뉴욕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한국 남자가 왜 맨해튼 거리에서 떠돌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에 숨겨진 진실은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뉴욕 맨해튼 플라자 호텔의 화려한 그랜드 볼룸에서 엘리자베스 해밀턴은 떨리는 손으로 샴페인 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완벽했지만 그녀의 파란 눈동자에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밀턴 인베스트먼트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선 경매를 주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 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엘리자베스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림자는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냉혹한 사업수완 그의 끝없는 기대감. 오늘 밤은 그녀가 진정한 해밀턴 가문의 후계자임을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볼룸에는 이미 수백 명의 뉴욕 상류층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거물들, 정치인들, 할리우드 스타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마르코 벨리니의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해밀턴입니다. 미스 해밀턴 죄송합니다만. 매니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벨리니 마에스트로가 방금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식중독으로 오늘 공연이 불가능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의 웅성거림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실패할 수 없어. 절대로. 투자자들의 기대에 찬 눈빛, 경쟁사 회장들의 조소 띤 미소, 이사회의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여성 최고 경영자로서 그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그때 호텔의 유리문 너머로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며칠 동안 면도하지 않은 듯한 수염 지친 눈빛의 동양인 남성이 밖에서 호텔 내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위를 피하려는 노숙자일 것입니다. 그 순간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 잔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완벽한 공연은 이제 불가능했지만 적어도 손님들에게 특별한 구경거리는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임스 엘리자베스는 경호원 팀장을 불렀습니다. 저 남자를 안으로 데려오세요. 저 아시아인 노숙자를요. 제임스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제가 제안할 것이 있어요. 경호원들이 남자를 데려오는 동안 볼룸의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해밀턴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예정되었던 벨리니 마에스트로의 공연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실망의 한숨이 객석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조금 다른 형태의 특별한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이제 막 볼룸으로 들어선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주변의 화려함과 그의 초라한 모습의 대비가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 순간이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주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볼룸으로 들어서며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고급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낡은 코트와 해진 신발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밤 우리의 특별한 게스트입니다. 엘리자베스 해밀턴이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주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비웃음, 경멸, 호기심이 섞인 눈빛들. 그가 이런 눈빛들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는 수많은 무시와 모멸을 견뎌왔으니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모두 알다시피 예술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합니다. 엘리자베스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특별한 아시아 게스트에게 작은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무대 중앙의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검은 표면이 조명 아래 반짝이었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찔거렸습니다. 만약 이분이 모차르트의 소나타를 연주할 수 있다면. 엘리자베스의 입에서 잔인한 제안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그와 결혼하겠습니다. 객석에서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한 아시아 노숙자의 처참한 실패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봐, 중국인인가 일본인인가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한국인일 거야. 요즘 한국에서 많이 오잖아.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다 똑같아. 악기도 제대로 못 다룰 텐데. 또 다른 목소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피아노, 그가 마지막으로 피아노를 만진 것은 5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연습실 카네기홀에서의 데뷔 무대 관객들의 열광적인 박수. 아내 소영의 미소, 어린 딸 지수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상실과 고통. 그의 시선이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저 건반 위에서 그는 한때 영혼을 풀어놓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음표가 상처로 느껴졌습니다. 배고픔이 그의 의식을 관통했습니다. 아무리 굴욕적이라도. 이 기회는 적어도 하룻밤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생존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고했습니다. 더 큰 웃음이 볼륨을 채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오락거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피아노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등이 고다지기 시작했고 걸음걸이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피아노 의자에 앉으며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아, 이게 마지막이다. 그가 손을 건반 위에 올렸을 때 객석은 이제 기대에 찬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연주되었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K331번의 첫 선율이 공기를 가르며 볼륨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모든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이어지는 멜로디는 아마추어의 서툰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음표들. 완벽한 테크닉, 깊은 감정이 실린 터치, 그것은 마치 피아노가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에서 조롱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객석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몇몇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향해 의아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저 아시아인이 정말 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건가?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해방감이 교차했습니다. 5년 동안 닫아두었던 상자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해밀턴은 자신이 방금 어떤 운명의 문을 열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차르트의 마지막 음이 볼륨에 울려 퍼질 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김민준의 손이 건반에서 떨어졌고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이 순간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해밀턴은 무대 위에서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더러운 아시아 노숙자가 어떻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열광적으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누구세요? 정말 놀라워요. 사람들의 찬사가 볼륨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했던 그 말을. 그때 객석 뒤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해밀턴 양 약속 지키실 거죠? 결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웃음소리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호기심과 기대가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엘리자베스를 향해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벤트였을 뿐이라고요. 그 순간 김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굴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감과 품위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심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방금 연주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K 331번 첫 악장 여러분께서 아름답다고 해주셨는데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더 특별한 것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그 아름다운 선율을 이제 거꾸로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음부터 첫 음까지 정확히 역순으로 말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거꾸로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상한 퍼포먼스로 관심을 끌려는 거야.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될 리 없어. 그때 볼룸 한쪽에서 나이든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줄리어드 음악원의 원장 로버트 스타인이었습니다. 젊은이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요? 모차르트를 거꾸로 연주한다는 것이 그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훈련을 받거든요. 한국에서는 누군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시아인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또 다른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민준은 그런 반응들을 무시하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건반 위에 손을 올리고 잠시 집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연주한 모든 음표들이 역순으로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받았던 특별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의 음악 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아름다운 모차르트 소나타의 마지막 화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첫 음까지 정확하게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 전통 음악 교육의 기법 중 하나입니다. 객석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건반을 터치하자 마지막 화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정확히 역순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녹음된 음악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실시간으로 연주되는 살아있는 음악이었습니다. 각각의 음표가 완벽한 순서로 거꾸로 흘러나왔습니다. 객석에서는 경탄의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마이갓,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가능한 거지? 엘리자베스 해밀턴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녀가 속으로 외쳤습니다. 저 아시아인이 도대체 뭐지? 민준의 연주가 계속될수록 볼룸의 분위기는 더욱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놀라운 기회에 빠져들었습니다. 줄리어드 음악원의 로버트 스타인 원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40년간 음악계에 몸담으면서도 이런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음악이 거꾸로 흘러가면서도 이상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은 조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역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집중력과 함께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음악 교육의 수준이었습니다. 암기력, 집중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마침내 역순 연주가 모차르트 소나타의 첫 음에 도달했을 때 볼룸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손을 건반에서 떼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한국 음악 교육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음악을 단순히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고 분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순간 볼룸이 폭발했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환호성이 천장을 흔들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놀라워요. 경이로워요.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줄리어드 음악원의 로버트 스타인 원장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이런 교육을 받으셨나요? 그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민준입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했고 한국 전통음악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했습니다. 이런 역순 연주는 한국에서는 기본 과정 중 하나입니다. 서울대학교요. 로버트 원장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곳은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최고 수준의 음악대학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민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음악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객석에서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악교육이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어요. 아시아. 특히 한국이 이런 수준이라니 놀라워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해밀턴은 무대 한쪽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인들을 무시해왔던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객석에서 또다시 외침이 들렸습니다. 해밀턴 양, 이제 정말로 결혼하셔야겠네요.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동의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초라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가였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뛰어난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 아내와 딸이 한국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고 저는 그들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볼륨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음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니까요. 로버트 스타인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김민준 씨, 제가 줄리어드 음악원의 원장 로버트 스타인입니다. 당신 같은 분을 저희 음악원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교수직을 제안하고 싶어요.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음악가들이 꿈꾸는 기회였습니다. 줄리어드 음악원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교육 기관이었으니까요. 민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실력과 한국의 뛰어난 음악 교육 방식을 저희 학생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로버트 원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순간 김민준은 더 이상 거리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음악가였고 미국 최고의 음악원에서 인정받은 교수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볼룸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그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줄리어드 음악원 원장의 교수직 제안이 있은 후 볼룸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김민준을 노숙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이의 관심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해밀턴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저 한국인은 누구일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거리에서 떠돌고 있는 걸까? 행사가 끝난 후 엘리자베스는 김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김민준 씨,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해밀턴 양. 그들은 호텔의 조용한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먼저 사과부터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무례했습니다. 당신을 그런 식으로 대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괜찮습니다.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익숙한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궁금해요. 엘리자베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신가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시게 된 건가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경험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말씀드릴게요. 민준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음악과 교수셨고 어머니는 국립교향악단의 첼리스트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3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5살에는 이미 바흐를 연주할 수 있었어요. 엘리자베스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5살의 바흐를요. 네, 한국의 음악 교육은 정말 체계적이거든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각종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중학교 때는 이미 대학 수준의 곡들을 연주했고, 고등학교 때는 전국 청소년 콩쿠르에서 3년 연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연주를 본 사람들은 저를 한국의 모차르트라고 불렀어요. 엘리자베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모차르트라니 정말 대단하셨군요. 당연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진학했겠네요. 내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민준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대 음대는 한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 중 하나예요. 전국에서 수십 명만 뽑거든요. 대학 시절 저는 더욱 실력을 키웠습니다. 교수님들은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고, 2년 때부터는 국제 콩쿠르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했고, 독일 함부르크 콩쿠르에서도 우승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20세였어요. 와, 엘리자베스가 감탄했습니다. 20세의 국제 콩쿠르 우승이라니. 네, 한국 언론들은 저를 천재 피아니스트라고 불렀어요. 해외에서도 한국의 젊은 거장이라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4년 때 저는 미국의 여러 음악원에서 장학금 제안을 받았어요. 하버드, 예일, 줄리어드 모든 곳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줄리어드를 선택했어요. 세계 최고의 음악원에서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민준의 목소리에 그때의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시게 된 거군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네, 2018년에 뉴욕에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줄리어드에서의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천재들과 함께 공부했고, 최고의 교수들에게 지도를 받았어요. 1년 만에 저는 학교 대표로 링컨 센터에서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뉴욕 타임스에서는 한국에서 온 신성이라고 큰 기사를 실었어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말이죠. 엘리자베스는 민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19년 2년째 되던 해에 한국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아버지는 교수직 외에도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경제 위기로 학원이 망한 거예요. 엘리자베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부모님의 치료비, 아버지의 빚, 그리고 제 학비까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학생 비자로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었죠. 그래서 불법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를 하고 공사장에서 막일을 했어요. 민준의 손을 보니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음악가의 손이 아니라 노동자의 손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부모님 상태는 악화되었어요. 아버지는 반신마비가 되셨고, 어머니의 암은 전이되었습니다. 제가 벌 수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이민청에 적발되었고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추방이라니. 네, 하지만 저는 도망쳤어요. 부모님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완전한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거리에서 살면서 돈을 벌어 한국으로 송금했어요. 하지만 2020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을 지켜드리지도 못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음악도 포기했고, 피아노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마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역시 혼자서 말이죠. 이제 한국에는 제 아내 소영과 6살 딸 지수만 남았어요. 소영은 지금 폐렴으로 입원해 있고, 지수는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보내야 하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는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엘리자베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으셨다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밤 덕분에 오랜만에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놀라운 실력을 유지하셨나요? 특히 그 거꾸로 연주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한국 교육의 힘이에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암기를 중시하거든요. 모든 곡을 완전히 외워서 연주하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거꾸로도 연주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요. 뇌를 개발하는 훈련이죠. 정말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교육을 안 하나요? 민준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엘리자베스가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훈련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국의 음악 교육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음계 연습부터 시작해서 바흐 인벤션을 거꾸로 연주하는 것까지 단계별로 훈련받아요. 그래야 곡을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또한 절대 음감 훈련도 체계적으로 받아요. 어떤 소리든 듣고 바로 음정을 맞출 수 있도록 말이죠. 와, 그래서 한국 피아니스트들이 그렇게 뛰어난 거군요. 엘리자베스가 감탄했습니다. 네, 조성진, 이윤찬 선배님들도 모두 그런 교육을 받으셨어요. 한국에서는 음악을 예술로만 보지 않고 과학으로도 접근하거든요. 뇌과학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훈련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놀라운 실력 향상이 가능한 거죠.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엘리자베스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원장님의 제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면 제안을 철회하실 거예요.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걱정돼요. 아내와 딸을 혼자 두고 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재능은 세상이 알아야 해요. 그때 엘리자베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어요.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또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도 미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엘리자베스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연주를 듣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을 도우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예요. 민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엘리자베스가 손을 저었습니다. 사실 저희 재단에서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분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게다가 한국의 뛰어난 음악 교육 방법을 미국에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민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정말 고맙다는 뜻이에요. 엘리자베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한국 문화를 말이죠. 오늘 밤이 제게는 정말 특별한 밤이었어요. 민준 씨 덕분에 음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면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호텔 로비에서는 오늘 밤의 일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피아니스트의 놀라운 거꾸로 연주 영상이 업로드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대단해요. 한국 교육의 힘이네요. 아시아인들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등등 한국에 대한 관심과 존경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줄리어드 음악원의 로버트 스타인 원장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학교 이사회에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음악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민준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 전체가 미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민준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음악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그리고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고,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두 문화, 두 인생이 만나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플라자 호텔에서의 그 운명적인 밤이 지나고 사흘 후 엘리자베스 해밀턴은 맨해튼에서 가장 유명한 법무법인인 화이트 앤 케이스의 고급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데이빗 골드버그가 김민준의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양, 이 케이스는 정말 흥미롭군요. 데이빗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경력을 보니 정말 놀라워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수석 졸업, 국제 콩쿠르 다수 우승, 줄리어드 장학생, 이런 분이 어떻게 불법 체류자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엘리자베스는 민준의 사연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족의 위기 상황,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된 과정을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데이빗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희망이 있어요. 김민준 씨 같은 특출한 재능을 가진 분에게는 특별한 비자 옵션들이 있거든요. 정말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엘리자베스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우선 5일 비자가 있어요. 이건 예술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비자죠. 김민준 씨의 경력이면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데이빗이 설명했습니다. 국제 콩쿠르 우승 경력, 줄리어드 장학생 이력, 그리고 무엇보다 로버트 스타인 원장의 추천서가 있다면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데이빗이 계속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가족들도 함께 모실 수 있어요. 부인과 따님을 위한 동반 비자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 주세요.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물론입니다. 해밀턴 양,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케이스에 관심이 많아요. 한국의 음악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놀랍더군요. 한편 줄리어드 음악원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버트 스타인 원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고 김민준의 영상을 모든 이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한 이사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거꾸로 연주라니,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로버트 원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40년 음악계에 있으면서 이런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한국 교육의 일반적인 방법인가요? 다른 이사가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에 따르면 그렇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이런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의 교육 방법을 연구해야겠군요. 또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입할 수 있을 테니까요. 로버트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민준 씨를 우리 학교로 모시고 싶은 겁니다. 그분을 통해 한국의 음악 교육 시스템을 배울 수 있어요. 게다가 그분은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뛰어나 보였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김민준의 정식 교수 임용을 결정했습니다. 급여는 연간 $15만. 한국 교육 연구비는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김민준은 엘리자베스가 제공한 맨해튼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무거웠습니다. 매일 밤 한국으로 국제 전화를 걸어 아내 소영과 딸 지수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국에서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톤이 묻어났습니다. 응, 줄리어드 음악원이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학교라고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꿈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지수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갈게. 지수야, 아빠가 너랑 엄마를 미국으로 데려올 거야. 정말요? 와 아메리카 가는 거예요. 며칠 후 뉴욕 타임스의 기자 제니퍼 로빈슨이 민준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놀라워요. 서울대학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주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한국의 최고 명문대학이에요. 특히 음악대학은 전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곳 중 하나죠. 경쟁률이 수백 대 1이에요. 수백 대 1이라고요. 제니퍼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음악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매우 높아요. 미국보다 훨씬 치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거꾸로 연주는 정말 모든 학생이 배우나요? 제니퍼가 핵심을 물었습니다. 네, 그게 한국 음악 교육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외워서 연주하는 게 아니라 곡을 완전히 분석하고 이해해야 해요. 앞으로도 뒤로도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그 곡을 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군요. 네, 한국의 교육은 매우 체계적이에요. 뇌과학, 인지과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방법들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놀라운 실력 향상이 가능한 거죠. 민준의 설명을 들은 제니퍼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한국 교육 시스템 전체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틀 후 뉴욕 타임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적 줄리어드를 놀라게 한 역주행 피아니스트. 기사는 김민준의 개인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악 교육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다뤘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이 받는 체계적인 훈련 과정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놀라운 실력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줄리어드 음악원에는 한국 교육 방법에 대한 문의 전화가 쏟아졌고 다른 음악 학교들도 한국과의 교류를 문의해 왔습니다. 또한 많은 미국 부모들이 자녀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는 것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육 열풍이 시작된 것입니다. CNN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한국의 교육혁명, 왜 한국 학생들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프로듀서인 마이클 존슨이 민준에게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우수성을 알려주세요. 한편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KBS, MBC, SBS 모든 방송사가 김민준의 성공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미국을 감동시킨 한국의 피아니스트. 줄리어드 교수가 된 서울대 출신 한국인의 자긍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김민준을 명예동문으로 선정했고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민준의 아내 소영은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그녀가 간병하던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자랑스럽지만 동시에 걱정도 돼요. 너무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간호사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지수도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 무렵 워싱턴에서는 한국 대사관이 분주했습니다. 이승호 대사는 긴급히 본국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김민준 씨의 성공으로 인해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문화,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국에서도 즉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한미음악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민준 개인을 돕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두 나라 사이의 문화 교류로까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한국음악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많은 한국 음악가들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그들의 교육 방법을 전파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며칠 후 데이빗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김민준 씨 5일 비자가 승인되었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민준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꿈만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부인과 따님의 비자도 함께 승인되었어요. 한 달 안에 가족들과 재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민준은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드디어 됐어. 비자가 나왔어. 정말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너와 지수 다음 달에 미국에 올 수 있어. 아빠 빨리 와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지수가 미국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래 지수야, 아빠가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보내줄게. 민준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줄리어드 음악원에서는 김민준의 부임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로버트 원장은 특별히 한국음악교육연구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준이 소장을 맡고 한국에서 교수들을 추가로 영입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줄리어드 역사상 특정 국가의 교육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독립연구소를 만드는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미국 음악계에서는 이를 한국 돌풍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음악 학교들도 앞다투어 한국 교수들을 영입하려고 했고, 한국 유학을 문의하는 학생들이 급증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K-클래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클래식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김민준은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떠돌던 자신이 이제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교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조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민준은 다시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어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힘이에요. 저는 그저 한국에서 받은 교육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당신은 너무 겸손해요. 하지만 그게 또 한국 사람의 미덕이겠죠. 엘리자베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두 문화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JFK 국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김민준은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직항편이 도착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가족과 재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도 함께 나와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곧 만나게 될 거예요. 그녀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습니다. 드디어 승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목을 길게 빼고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작은 소녀가 달려나왔습니다. 바로 지수였습니다. 5년 전 갓 돌이 지났던 아이가 이제는 6살의 귀여운 소녀로 자라 있었습니다. 지수야, 민준이 딸을 꽉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지수가 아빠의 목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지수 많이 보고 싶었어. 그 뒤로 소영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야위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보, 소영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딸을 안은 채로 아내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가족이 5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소영아, 그동안 너무 고생시켰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소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여기가 아메리카예요. 지수가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지수야. 이제 우리가 살 곳이야. 아빠가 여기서 일하거든. 정말요? 와, 신나요. 지수의 맑은 웃음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해밀턴이에요. 민준 씨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시군요. 소영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 말씀 많이 드렸어요. 별 말씀을요. 민준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귀여운 아가씨가 지수구나. 엘리자베스가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지수야. 나는 엘리자베스 언니야. 안녕하세요. 지수가 한국식으로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맨해튼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수는 창밖 풍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와, 건물이 정말 높아요.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아요. 엄마 저기 봐요. 차가 정말 많아요. 지수가 연신 감탄했습니다. 소영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여보가 여기서 교수가 되다니. 나도 아직 믿기지 않아. 하지만 이제 정말이야.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엘리자베스가 준비해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뷰와 함께 완전히 가구가 갖춰진 3베드룸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지수가 방방 뛰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엘리자베스 씨가 배려해 주신 거야. 나중에 우리가 다 갚을 거야. 다음 주부터 민주는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악 교육 방법론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강의실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신비한 교육 방법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한국에서 왔고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국의 음악 교육 방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에서는 모든 학생이 거꾸로 연주를 할 수 있나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을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민주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단한 스케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제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시라솔파미레도. 학생들은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뇌 훈련에 매우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두뇌 개발의 첫 단계로 봅니다. 이어서 민주는 더 복잡한 예제를 보여주었습니다. 바흐의 인벤션 1번을 정방향으로 연주한 후 역방향으로 연주했습니다. 학생들은 완전히 넋을 잃고 지켜보았습니다. 오마이갓,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한국에서는 중학생들도 이 정도는 합니다. 민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중학생이요? 학생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네, 한국의 음악 교육은 매우 체계적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단계별로 훈련받아요. 먼저 완전 암기, 그 다음 분석적 이해, 마지막으로 창조적 재구성. 이 세 단계를 거치면 누구나 이런 연주가 가능해집니다. 정말 과학적인 방법이군요.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네, 한국은 교육에 매우 과학적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도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민준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도 한국 방법으로 연습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거든요. 6시간이요?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그게 보통이에요. 음악을 진지하게 하려면 그 정도 노력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 소식은 곧 줄리어드 전체로 퍼졌습니다. 한국 교수의 수업이 정말 놀랍다더라. 한국 방법으로 연습하면 실력이 급격히 늘어난다더라.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식 연습법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음악 교육에 관한 책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한편 지수는 맨해튼의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가 서툴러서 힘들어했지만 한국에서 받은 기초 교육 덕분에 수학과 음악에서는 단연 최고였습니다. 지수 엄마, 지수가 정말 똑똑해요. 담임 선생님인 메리 앤더슨이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알아내더라고요. 한국 교육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수는 학교에서 금세 인기 학생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물어보면 쉽게 가르쳐 주었고 피아노도 조금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야? 친구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보통이에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애들은 다 이렇게 해요. 소영도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개인 교사를 연결해 주었고 빠르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답게 학습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민주는 아내와 딸이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한국인의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줄리어드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음악 교육 시연회였습니다. 민준과 그의 학생들이 한국식 교육법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로버트 스타인 원장을 비롯해 뉴욕의 저명한 음악인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민준이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먼저 미국 학생 톰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실력이었던 학생이었습니다.
톰이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끝나자마자 같은 곡을 거꾸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식 교육의 결과입니다. 단 한 달 만에 이런 실력 향상이 가능한 거죠.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여러 학생들이 차례로 나와서 역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모두 한국식 방법으로 훈련받은 결과였습니다. 관객들은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 학교에도 도입해야겠어요. 다른 음대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로버트 원장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교수님. 정말 놀라워요. 학생들의 변화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한국 교육법 도입을 문의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 한국 교수들을 더 많이 초빙해야겠네요. 민준이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버드 예일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날 밤 민준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한국이 어떤 나라냐고 물어봤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한국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 한국에 가보고 싶대요. 민준과 소영은 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을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서 우리의 우수성을 보여줘야 해. 그때 엘리자베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씨 큰일이에요. ABC, MBC, CBS 모든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정말요? 뭐 때문에요? 한국 교육법이 미국 전역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시연회 영상이 유튜브에서 100만 뷰를 넘겼어요. 100만 뷰요? 믿을 수 없어요. 이제 민준 씨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중 한 명이 될 거예요. 전화를 끄는 민준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드라마 같지 않아? 맞아요, 여보. 하지만 이 모든 게 한국의 힘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받은 교육과 문화의 힘 말이에요. 그 순간 민준은 새로운 꿈을 품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교육 방법을 전파해서 두 나라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말입니다. 김민준의 성공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국 음악계의 기존 거물들이 은밀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백인 남성들이었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줄리어드 음악원의 전 교수였던 리차드 스미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미국 음악계가 아시아인들에게 점령당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버드 음대의 제임스 윌슨 교수가 동의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한국인 때문에 갑자기 모든 학교가 한국 교육법만 찾고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 전통 교육법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적 침입이에요. 또 다른 참석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시아인들이 우리 음악계를 장악하려는 계획적인 시도라고 봅니다. 그들은 김민준을 견제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한국 교육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자는 의견부터 민준의 과거, 불법 체류 이력을 문제 삼자는 극단적인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리차드 스미스가 정리했습니다. 우선은 조용히 시작합시다. 학계 내부에서부터 한국 교육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 서서히 여론을 바꿔가는 겁니다. 며칠 후 뉴욕 타임스에 의미심장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교육법의 어두운 면. 창의성을 죽이는 주입식 교육의 실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익명의 교육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한국 교육이 학생들을 로봇처럼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거꾸로 연주 같은 기계적 훈련이 진정한 음악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는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을 매도하다니. 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도 기사를 읽어보고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돼요. 괜찮아 소영아. 우리는 우리가 옳다는 걸 알고 있잖아.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줄리어드 내부에서도 일부 교수들이 한국 교육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교수인 마이클 브라운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 방식이 정말 음악 교육에 도움이 될까요? 너무 기계적인 것 같은데요. 마이클 교수님 직접 보셨잖아요. 학생들의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실력은 늘었지만 창의성은 어떤가요? 모든 학생이 똑같은 방식으로 연주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이클의 말에는 은근한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한국 교육법은 기초를 탄탄히 한 다음에 창의성을 기르는 거예요. 기계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인 겁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수의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집에 와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한국 애들은 로봇 같다고 창의성이 없다고 했어요. 뭐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민준이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에밀리 엄마가 그랬대요. 한국 교육은 애들을 기계로 만든다고 그래서 에밀리도 저랑 안 놀겠다고 했어요. 민준은 딸을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그런 말은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우리 한국 교육이 얼마나 훌륭한지 지수가 증명해주면 돼. 아빠처럼 말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 지수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해도 돼. 그날 밤. 민주는 소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를 민준의 수업에서 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한국식 교육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해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로버트 스타인 원장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학부모들의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회에서도 한국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부원장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원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교수의 성과는 명확합니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일부의 편견에 휘둘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압박이 계속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 학교의 자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한국 교육을 비판하는 글들이 넘쳐났고 일부는 인종차별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인들이 미국 교육을 망치고 있다. 한국인들은 모두 똑같은 로봇이다 같은 악성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민주는 이런 글들을 보며 분노했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우리에 대한 편견이야. 실력으로 극복해야 해.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줄리어드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일부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한국 교육법을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식 교육은 학생들을 판박이로 만듭니다. 개성과 창의성을 무시하는 구시대적 방법이에요. 미국 교육의 자유로운 정신과는 맞지 않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그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한국 교육은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탄탄한 기초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기초가 없는 창의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나온 음악가들은 모두 비슷한 스타일을 보이는 건가요? 개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조성진 임윤찬 선배님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개성이 없나요? 세계가 인정하는 독창적인 연주자들입니다. 한국 교육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럼에도 마이클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한국 교육이 획일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객석에서 한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의 수업을 듣는 톰이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김민준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어요. 기초가 탄탄해지니까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졌거든요. 톰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한국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ABC 뉴스에서 한국 교육 논란이라는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찬반 양론을 다뤘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톤이 강했습니다. 방송에서는 한국 교육의 경직성과 창의성 부족을 강조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시아식 교육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방송을 본 후 민준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수는 학교에서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TV 봤다고 놀려요. 우리가 로봇 같다고 했어요.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딸을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하게 증명해 보일 때가 왔어. 그때 엘리자베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씨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줘야 해요. 엘리자베스 씨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카네기홀에서 특별 공연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과 학생들이 함께 한국 교육의 진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카네기홀이요.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연장이었습니다. 네, 제가 주선해 볼게요. 그곳에서 성공한다면 모든 논란이 잠잠해질 거예요.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네기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참여를 반대했고, 동료 교수들 중에서도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카네기홀이 상업적 목적으로 한국인에게 무대를 내준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준은 이 모든 압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교육자로서의 신념을 지켜나갔습니다. 매일 밤 연습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땀을 흘렸고 완벽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지수도 아빠를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빠,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워요. 소영은 남편을 묵묵히 지지했습니다. 여보, 힘들어도 이겨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교육이 세계 최고라는 걸 보여주세요. 네, 소영아,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겠어요.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줄 거예요. 카네기홀 공연을 2주일 앞두고 마지막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반대자들이 공연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 교육을 지키자, 아시아 침입을 막자는 구호를 외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이 소식을 듣고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 공연을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지지의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민준의 학생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함께 할게요. 한국 교육의 위대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 교수들과 학부모들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로버트 원장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줄리어드는 김민준 교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편견과 차별은 교육 현장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엘리자베스도 자신의 재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민준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뉴욕시 교육청에서도 한국 교육법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지지에 힘입어 민준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때였습니다. 공연 전날 밤 민준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야.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 기회야. 아빠 파이팅. 지수가 작은 주먹을 불끈 쥐며 응원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믿어요. 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세요. 소영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은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교육 조국에 대한 자부심, 가족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이 내일 무대에서 하나로 합쳐질 것입니다. 편견과 차별에 굴복하지 않고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카네기홀 공연 당일 아침 뉴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공연장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한국 교육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미국 교육을 지키자, 아시아 침입을 막자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김민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편견을 멈춰라,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현수막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호텔 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육의 명예가 걸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소영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잖아요. 지수도 아빠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학교에서 더욱 심한 괴롭힘을 당했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아빠,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될 거예요. 저도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주는 딸을 꽉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 지수가 정말 대견해. 아빠도 지수처럼 용감하게 할게. 오후 3시 민준과 그의 학생들은 카네기홀에 도착했습니다. 공연장 입구는 경찰들이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었고 언론사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김민준 교수님, 오늘 공연에 대한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악으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민준의 학생들이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톰을 비롯한 10여 명의 학생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떨려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긴장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을 보여줍시다. 민준이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배운 것들을 자신 있게 보여주면 돼요. 오후 5시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카네기홀 안은 만석이 되었습니다. 2,000석이 넘는 좌석이 모두 차 있었고 입석까지 나왔습니다. 관객들 중에는 음악계 거물들, 언론인들, 교육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버트 스타인 줄리어드 원장과 엘리자베스 해밀턴도 VIP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되지만 기대돼요. 엘리자베스가 원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이 음악 교육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객석 한쪽에는 민준을 비판해왔던 교수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을 비롯한 그들의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뭘 보여줄지 궁금하군요. 마이클이 동료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기계적인 연주 말고 진짜 음악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지켜보죠. 하지만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지 못하면 한국 교육법은 끝장이에요. 무대 위로 민준이 나타났을 때 객석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검은색 연미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학생들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자신감도 엿보였습니다. 민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역사적인 무대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김민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 음악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카네기홀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교육이 기계적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탄탄한 기초 위에 무한한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을 합니다. 오늘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민준의 솔로 연주였습니다. 그는 쇼팽의 영웅 폴로네즈를 선택했습니다. 이 곡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주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곡이었습니다. 민준이 피아노 앞에 앉자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첫 음을 울렸을 때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선율에는 지난 5년간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희망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 꿈을 향한 열정이 음악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서였고 한국 교육이 길러낸 깊이 있는 감성이었습니다. 객석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점점 민준의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조차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계적인 연주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데. 쇼팽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관객들이 소리쳤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민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국 교육의 독특한 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연주한 쇼팽을 거꾸로 연주해드리겠습니다. 객석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유명한 역순 연주를 직접 보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가락이 건반을 터치하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쇼팽의 영웅 폴로네즈가 마지막 음부터 첫 음까지 완벽하게 거꾸로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음악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통제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순으로 연주되는 음악이 원곡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육이 추구하는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의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외워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구조와 원리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순 연주가 끝나자 카네기홀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모든 관객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놀라워요.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마이클 브라운도 어느새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한국 교육이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구나. 하지만 진짜 감동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민준의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톰을 비롯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악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제 학생들이 한국 교육법으로 훈련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민준이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학생들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을 피아노 앙상블로 편곡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학생이 5대의 피아노를 사용해서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을 재현했습니다. 그들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박자도 정확했고 화음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들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교육이 획일화를 만든다는 비판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각 학생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연주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개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기초 위에 개성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토벤 연주가 끝나자 또 한 번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방금 연주한 베토벤을 모두 함께 거꾸로 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명이 동시에 역순 연주를 하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객석은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한 관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교육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또 다른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일 전 세계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장면이었습니다. 역순 앙상블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카네기홀 역사상 가장 긴 기립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관객들은 일어나서 5분 넘게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코리아 한국 만세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음악계 거물들도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로버트 스타인 원장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줄리어드가 한국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가 엘리자베스에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제 누구도 한국 교육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엘리자베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은 완전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무대로 뛰어 올라가서 민준에게 사과했습니다. 김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한국 교육은 정말 위대합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마이클 교수님. 이제 함께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가요. 민준이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민준 교수님. 오늘 공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육의 힘입니다. 한국의 모든 교육자들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려요. 민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한국 교육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비판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편견과 오해에서 나온 것들이었죠.
오늘 진실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육은 창의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 창의성의 토양을 만드는 거예요. 민준의 대답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한국 교육법을 미국에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함께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민준의 비전에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모든 미국 언론은 민준의 성공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교육의 기적 카네기홀을 감동시킨 역순 연주의 마법사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CNN은 특집 방송을 통해 한국 교육혁명 미국을 바꾸는 아시아의 힘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BC에서는 며칠 전 한국 교육을 비판했던 것을 사과하는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육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카네기홀에서 본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앵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특별 편성으로 민준의 성공을 다뤘습니다. 미국을 감동시킨 한국의 아들 세계가 인정한 K-에듀케이션. 한국인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교육부에서는 민준을 교육 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준의 가족들은 호텔에서 이 모든 소식을 지켜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해냈어요. 소영이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아빠 최고예요. 이제 학교에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지수가 방방 뛰며 소리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줄리어드에는 한국 교육법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민준의 수업은 대기자가 수백 명이 될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다른 음악 학교들도 앞다투어 한국 교수들을 영입하려고 했고 한국 유학을 문의하는 학생들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교육부에서는 한국과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민준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리의 노숙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카네기홀에서의 그 역사적인 밤은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라 편견과 차별을 극복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우수성과 한국 교육의 위대함을 온 세상에 증명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카네기홀 공연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후 김민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줄리어드 음악원에서는 그를 위해 특별히 한국음악교육연구소를 확장했고 연봉도 25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그의 교육법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시아, 유럽, 남미에서까지 줄리어드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급증했고 그들 모두가 김민준 교수의 수업을 듣기 원했습니다. 오늘도 민준의 강의실은 만석이었습니다. 정원이 20명인 강의실에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빽빽이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도에서 서서 듣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나요? 독일에서 온 학생 한스가 질문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훈련받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민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교육이 힘든 건 맞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있어요. 우리는 개인의 성취보다 함께 발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한국 교육의 진짜 핵심이에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준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김민준 교수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장관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전 세계가 한국 교육에 주목하고 있어요. 과찬입니다. 장관님,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니에요. 그저 한국에서 받은 교육을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장관은 민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교육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싶어요. 교수님이 그 중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한국의 우수한 교사들을 미국으로 파견하고 미국의 좋은 교육 방법도 한국에 도입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육 한류를 만들고 싶습니다. 민주는 이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교육에는 국경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기꺼이 도우겠습니다. 장관은 기뻐하며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그 무렵 지수는 미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최고의 학생이 되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대단해. 수학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야? 친구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좋거든요. 지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아. 지수는 학교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교육도 훌륭하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지수의 발표를 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지수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 문화주간을 만들어 볼까요? 소영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자격증을 땄고 한국어 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그녀의 수업은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김민준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배우고 싶어졌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해요. 소영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제 수업에 오는 학생들이 모두 한국 교육에 대해 물어봐요. 우리 모두의 덕분이야, 소영아. 특히 지수가 학교에서 한국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것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민준이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교육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들은 민준을 초대 소장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줄리어드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이곳에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고 싶습니다. 로버트 스타인 원장은 민준의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김 교수님 정말 고마워요. 하버드의 제안을 거절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 분은 원장님이에요. 끝까지 함께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교육 혁신을 이루고 싶어요. 민준의 성공 소식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를 명예교수로 임명했고 한국 정부에서는 국민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민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도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은 거리에서 카네기홀까지 김민준의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그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무슨 일이에요? 여보, 소영이 궁금해했습니다. 전 세계의 소외된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을 도우는 거야. 와,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지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빠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네요. 그래, 지수야, 모든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교육 방법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도 목표야.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여보,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소영이 적극 지지했습니다. 민준은 엘리자베스와도 이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민준 씨, 제 재단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어요. 엘리자베스가 즉시 동의했습니다. 또한 줄리어드와도 파트너십을 맺어서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곧 김민준 국제음악교육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남미의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민준은 직접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가서 현지 교사들에게 한국의 교육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한국 방법으로 배우니까 정말 빨리 늘어요. 현지 교사가 감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는 곧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민준의 교육 방법을 공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교육법이 국제적인 표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CNN에서는 한국 교육의 세계화 김민준이 이끄는 교육혁명이라는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소식에 열광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했습니다. 김민준 교수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부탁드려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저 한국인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무렵 민준에게 또 다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UN 교육특사로 임명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교육 발전을 위해 일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민준은 이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모두가 지지했습니다. 아빠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UN 교육특사로 임명된 후 민준의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한국의 교육 방법을 전파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의 교육법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케냐의 한 학교에서는 한 달 만에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2배로 향상되었고, 인도의 음악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나라에서 한국 교육법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의 교육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교육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가장 큰 보람은 개별 학생들의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감동적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브라질의 빈민가 아이가 쓴 것이었습니다. 김민준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음악가의 꿈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 방법으로 연습하니까 정말 실력이 늘어요. 언젠가 선생님처럼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 나라 아이들에게도 음악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민준은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한국의 우수한 교육 방법으로 전 세계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날 민준은 가족들과 함께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며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 불과 1년 전만 해도 거리에서 떠돌았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무대로 일하고 있어. 여보, 이 모든 게 당신의 노력 덕분이에요. 소영이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의 덕분이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소영이의 묵묵한 지지, 지수의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받은 훌륭한 교육,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아빠.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세계 여러 나라를 도와주고 싶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지수야,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로버트 원장으로부터였습니다. 김 교수님.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MIT에서 김 교수님의 교육 방법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한국 교육법을 AI로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요? 그럼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민준은 새로운 가능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술과 교육의 만남, 한국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과 최첨단 기술의 결합. 이것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정말 좋은 기회네요. 꼭 해보고 싶어요. 한국 교육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네요. 그날 밤 민준은 잠들기 전에 한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국에서 받은 사랑과 교육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전달자 역할을 했을 뿐이지만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도전과 더 많은 기회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영광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 한국의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조국의 명예를 지키는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민준이 앞으로도 지켜나가고 싶은 가치들이었습니다.
미래는 밝았습니다. 한국 교육의 세계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민준과 그의 가족은 그 중심에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노숙자에서 세계적인 교육자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이었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MIT에서의 AI 교육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전 세계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민준과 MIT 연구팀이 개발한 한국식 AI 교육 프로그램인 K 에듀 AI가 베타 테스트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학생들은 단 3개월 만에 기존 방식으로 1년 걸릴 학습 효과를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창의성 지수도 기존 대비 3배나 향상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 결과는 정말 혁명적입니다. MIT의 AI 연구소장 제니퍼 박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교육 방식을 AI로 구현했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오다니 믿을 수 없어요. 이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한국식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정수가 기술과 만나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에서 K-에듀 AI 도입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핀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 교육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도입을 요청했고, 유네스코에서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전 세계 표준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방법이 인류 공통의 자산이 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민준을 한국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김민준 교수님을 국빈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청와대 교육수석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공로를 기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새로 설립할 국가교육혁신원의 초대 원장으로 모시고 싶어요. 민준은 이 제안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조국에서 이렇게 인정받는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일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전 세계적인 교육혁신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모두가 한국 방문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아빠 조국에서 부르는데 안 갈 수 없죠.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한국 방문이 확정되자 한국 언론은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을 정복한 한국의 아들 귀국 세계 교육계를 뒤흔든 김민준 교수의 금이환영 KBS, MBC, SBS 모든 방송사가 특별 편성을 준비했고 인천공항에서는 성대한 환영 행사가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한국 방문보다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수의 특별한 재능이 발견된 것입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어드의 영재 프로그램에 지원했을 때 심사위원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8살에 이런 실력이라니 믿을 수 없어요.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지수의 실력은 단순히 뛰어난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역순 연주를 완벽하게 해낼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 민주는 딸의 재능에 놀라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음악 때문에 고생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고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보다 더 강해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뉴욕 필하모닉에서 지수를 초청 연주자로 모시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8살 어린이가 뉴욕 필하모닉 무대에 서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수 양의 재능은 정말 특별합니다. 지휘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민주는 이 제안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큰 무대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수 본인이 강력히 원했고 소영도 지지했습니다. 지수가 원한다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우리 딸은 생각보다 훨씬 성숙해요. 소영이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국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뉴욕 필하모닉 공연이 확정되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8살 한국 소녀의 뉴욕 필하모닉 데뷔 김민준 교수. 딸의 놀라운 재능 CNN, BBC, NHK 등 전 세계 방송사들이 취재진을 파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라 한국 교육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공연 일주일 전 민주는 지수와 특별한 연습을 했습니다. 지수야, 무대에 올라가면 긴장할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해, 너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아빠, 저는 긴장 안 해요. 지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자부심으로 연주할 거예요. 공연 당일 링컨 센터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티켓은 1분 만에 매진되었고 전 세계에서 온 관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의 참석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가 지수의 연주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수가 무대에 등장했을 때 관객들은 감탄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8살 소녀가 거대한 무대 위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가 피아노 앞에 앉자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쇼팽의 즉흥 상곡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작곡가의 곡이었습니다. 지수의 연주가 시작되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8살 아이의 손에서 나오는 음악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숙하고 깊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완벽했지만 무엇보다 그녀만의 독특한 감성이 돋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이 키워낸 차세대 천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쇼팽 연주가 끝나자 지수는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예요. 이제 아빠가 가르쳐주신 특별한 연주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방금 연주한 쇼팽을 완벽하게 거꾸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8살 아이의 역순 연주에 관객들은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링컨 센터는 폭발했습니다. 관객들은 일어나서 5분 넘게 박수를 쳤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브라보 코리아 한국 만세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수는 무대에서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식 절을 하는 모습에 관객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공연 후 기자회견에서 지수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해요. 아빠처럼 저도 한국을 자랑스럽게 알리고 싶어요. 8살 아이의 이런 말에 기자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 언론은 지수의 공연을 대서특필했습니다. 8살 한국 소녀가 보여준 기적. 한국 교육의 위대함을 증명한 차세대 천재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지수의 사진을 크게 실었고 BBC는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수의 성공에 열광했습니다. 모든 방송사가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대통령은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수 양은 한국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온 세상에 보여준 어린 영웅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성공 뒤에는 가족의 힘이 있었습니다. 소영은 딸의 교육을 위해 미국 교육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민주는 가족보다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한국식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유엔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준을 유엔 교육개발 총책임자로 임명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자리였습니다. 교수님의 교육 철학과 방법론이 인류 전체에게 필요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주는 이 제안에 깊이 고민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지만 책임도 막중했습니다. 전 세계 교육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모두가 지지했습니다. 아빠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니까 해야죠.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빠를 도와드릴게요. 유엔 교육개발 총책임자 임명이 확정되자 한국 정부는 국가적 경사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인이 유엔의 핵심 보직을 맡게 된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민준을 다시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빈 대우가 아니라 국가 영웅으로서의 초청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앞두고 민준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뉴욕 거리의 노숙자였던 자신이 이제는 유엔의 교육 총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인정받게 만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출국 전날 밤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지.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이 함께해서 가능했어요. 여보 소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받은 훌륭한 교육 덕분이에요. 아빠, 이제 정말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한국처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래 지수야, 아빠가 그 일을 하게 되었어. 그리고 지수도 음악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 저도 열심히 할게요. 지수가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JFK 공항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민준 가족을 배웅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줄리어드 동료들, 학생들, 한국계 미국인들. 그리고 민준을 지지해온 미국인들까지 모두가 함께했습니다. 김 교수님 덕분에 미국도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로버트 원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류해요. 엘리자베스도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한국의 위대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엘리자베스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기적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준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멀어질 때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기적의 여정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한국 교육의 우수성이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고 모든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아빠, 한국에 가면 뭘 할 거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조국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더 큰 꿈을 위한 준비를 할 거야. 그리고 지수도 한국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렴. 정말 기대돼요, 아빠. 저도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지수의 맑은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바라본 구름들 사이로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직항편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김민준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년 만에 밟는 조국의 땅. 하지만 이번에는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의 노숙자가 아닌 세계가 인정하는 교육자로, 유엔 교육개발 총책임자로. 그리고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증명한 자랑스러운 한국의 아들로 말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민준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항 로비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태극기와 환영,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교수님. 환영합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의 자랑 K-에듀케이션의 아버지 귀국을 축하합니다. 곳곳에서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공항 도착장에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고위 인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총장, 줄리어드 동문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김민준 교수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깊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이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민준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대한 환영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과분한 환영.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한국에서 받은 좋은 교육을 세상에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저를 키워주신 한국의 모든 교육자분들입니다. 민준의 겸손한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는 아빠 손을 꽉 잡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빠를 환영하고 있어요. 그녀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분들이 모두 한국 사람들이야.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야. 정말 감사한 일이지. 소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우리 고향에 돌아왔네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목마다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김민준 교수님 고생하셨어요. 한국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한국인이 세계 무대에서 이뤄낸 성과에 모든 국민이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서는 김민준 교수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전광판에는 그의 미국에서의 활약상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에 민준은 창밖으로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한강 남산타워 모든 것이 그리웠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김민준 교수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수님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환영에 민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님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한국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겸손함이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빛이 납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대법관들, 재벌 총수들. 문화계 인사들이 모두 민준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건배 제안을 한 대통령의 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김민준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우수성이고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입니다. 만찬 중에 민준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UN 교육개발 총책임자로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우수한 교육 방법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의 포부에 참석자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이는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었습니다. 김민준 교수는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의 공로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수여식에서 민준의 답사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영광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모든 교육자분들의 공로입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준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준은 지수를 무대로 불러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 지수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지수야 인사해보렴. 지수는 한국식 인사를 정중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아빠처럼 한국을 빛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수의 당당한 말에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8살 어린이의 입에서 나온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모든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KBS에서는 김민준 교수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거리에서 카네기홀까지. 한국 교육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 40%를 기록했습니다. 전 국민이 민준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한국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방송 후 민준에게 수많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학들은 총장직을 제안했고 기업들은 고문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UN에서 맡은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교육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며칠 후 민준은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모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연장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후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민준이 시작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민준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받은 교육에 대한 자부심,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세계로 나아가세요. 강연을 들은 학생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세계로 나가서 한국을 빛내고 싶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는데 교수님처럼 한국 교육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또 다른 학생이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무렵 지수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어린이들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예요. 미국에서 왔지만 한국이 정말 좋아요. 지수가 또래 친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지수의 유창한 한국어에 놀랐습니다. 와, 진짜 한국말 잘한다. 지수야, 피아노 연주 좀 해줘.
지수는 학교 음악실에서 아이들을 위해 연주했습니다. 쇼팽의 곡을 연주한 후 역순 연주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정말 대단해,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한국 아이들은 정말 똑똑하거든요. 지수가 친구들을 격려했습니다. 한국 방문 일주일째 되는 날 민주는 가족들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정말 좋다.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야,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집에 온 기분이에요. 소영도 행복했습니다. 아빠, 한국 정말 예뻐요. 저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UN 사무총장으로부터였습니다. 김민준 교수님.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전 세계 193개국이 K-에듀케이션 도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 교육이 세계 표준이 되는 거예요. 정말요, 믿을 수 없어요. 네, 교수님 덕분에 교육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큰 일을 해야겠어.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지. 아빠, 저도 도와드릴게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음악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어요. 저도 한국어 교육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요. 소영도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UN 교육개발 총책임자로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K-에듀케이션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제교육혁신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민준이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교육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우리의 교육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어요. 한국이 세계 교육의 메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자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 가장 기쁜 것은 무엇인가요? 가족과 함께 조국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 저녁 청와대에서는 민준을 위한 송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곧 뉴욕으로 돌아가 UN 업무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김민준 교수님은 이제 우리의 자랑입니다. 교수님을 통해 전 세계가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항상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와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민준 가족을 배웅하러 또다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의 작별이 아니라 희망찬 새 출발이었습니다. 김민준 교수님. 파이팅, 한국의 자랑, 세계 평화를 위해 힘써주세요. 사람들이 응원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민준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전 세계에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큰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의 외침에 공항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국 땅이 멀어질 때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한국처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야. 지수야, 소영아, 우리 함께 더 큰 꿈을 이뤄보자. 기내에서 지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아빠처럼 세계에서 한국을 빛낼 거예요. 그래, 지수야.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민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태평양 상공 3만 피트에서 바라본 지평선 너머로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 모든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세상, 김민준과 그의 가족이 만들어갈 아름다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노숙자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한 더 큰 드라마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과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성공 스토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가족의 사랑과 조국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바로 김민준이 온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꿈을 이룬 한 한국인의 이야기.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한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김민준 교수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거리의 노숙자에서 시작해서 세계 교육계의 최고 자리까지 오른 한 한국인의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둘째, 우리 한국 교육의 우수성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우리 교육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어떤 성공보다도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세계 어디서든 당당하게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민족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희망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